부동산 시장은 좀 어때요? 안타깝지만 좋지 않습니다. 잘 겪어보지 못한 유례가 없는 현금 흐름이 부족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힘들고 아쉽지만 조금 더 바닥이 와야 되지 않을까. 고점에서 한 30%, 35% 정도 떨어지면 보통은 바닥이다. 그냥 월세 전세로 살고 있고 난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까지 간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거죠.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부동산은 안 되겠다.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더 악영향을 미치겠죠. 부동산을 찾아올 역대급 위기. 역대급 위기라는 게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오늘은 부동산 투자와 절세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제네시스 박 강민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평범한 직장인에서 지금은 뭐 유튜버, 작가, 콘텐츠 제작자, 강사, 투자자, 주택임대 사업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제네시스가 창세기라는 뜻이 있잖아요. 직장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. 부동산 투자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.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좀 많죠. 부동산 시장은 좀 어때요? 안타깝지만 좋지 않습니다. 서울 수도권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. 금리 인상을 잘 겪어보지 못한 유례가 없는, 저도 솔직히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거든요. 일반적인 직장인분들, 현금 흐름이 부족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힘들고,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어요. 아직은 좀 힘든 시기고 좀 더 시간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. 그러면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로? 이거는 뭐 당연히 아무도 모르는데 개인적으로는 24년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조금 뭐 금리 인하가 가시화된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대내외적인 어떤 요건들이 좀 나아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? 방금 제가 촬영하기 전에도 저희 와이프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23년도 작년에도 제가 연초에 올해 한번 잘 버티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. 근데 지금 1년 지났잖아요. 1년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4월 총선 전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을 거다라고 작년부터 말을 했어요. 근데 결과적으로는 틀렸고, 왜냐하면 이제 110 최근에 대책이 나왔거든요. 이 주택수가 되게 관건이거든요. 왜냐하면 주택수가 많으면 취득세도 중과가 되고 종부세, 보유세도 중과가 되고, 양도세는 가장 큰 혜택은 비과세를 못 받는데, 결론은 뭐냐면 취득세에서는 좀 중과가 안 들어갈 수 있고 종부세도 중과가 좀 안 되는 걸로 시행령이 개정될 건데, 가장 많이 좋아하시는 양도세, 비과세는 들어간다. 총선 끝나고 이제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지 않습니까? 법이 바뀌어야 돼요.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늘 우리는 바닥을 찾죠. 역대 데이터를 보면 고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고점에서 한 30%, 35% 정도 떨어지면 보통은 바닥이다 라고들은 하시더라고요. 10억짜리가 한 7억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는 바닥이지 않냐라고 볼 수는 있는데, 보통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니까 대략적인 어떤 가이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정부의 어떤 데이터라든지 정책이 참 신기하다고 볼 수 있는데, 부동산 시장이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굉장히 잘 알아요, 정부가. 과거에 2008년 서브프라임, 2010년 금융위기,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. 그때 이렇게 나왔던 대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아직 안 나왔어요. 예를 들어서 감면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사고 나서 5년 동안은 양도세를 하나도 안 받아요. 농특세 20%만 내면 돼요. 나중에 다른 주택을 팔 때도 그 감면주택은 주택수도 빠져버려요. 서울 같은 경우에 서쪽에 있는 마곡 되게 좋잖아요. 거기 미분양 냈었어요. 경기도 수원에 광교라고 있죠. 미분양 냈었어요. 판교 같은 경우에도 신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유령이 나온다. 뭐 그런 표현이 있었으니까 정부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혜택을 주는 거예요. 그런 걸 이제 무조건 사라는 건 아니고, 이런 것들이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아직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,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아쉽지만 조금 더 바닥이 와야 되지 않을까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. 사실 과거에는 돈을 열심히 벌면은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주택 가격이 형성됐잖아요. 지금은 이제 점점 더 4포세대? 포기하는 세대들이 됐던 것 같은데, 서울하고 수도권은 예를 들어서 5에서 10으로 갔다. 그럼 떨어졌을 때 5까지는 안 오고요. 한 6, 7에서 멈추는 거예요. 그럼 다시 거기서 또 오르고 또 한 8, 9에서 내려오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상향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. 지금 공사비가 너무 올랐어요. 분양가가 어느 정도 수준 밑으로는 잘 안 내려올 거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생긴 거죠. 마치 뭐랑 같냐면 김밥 땡땡 가면 1,000원짜리 김밥이 기본이었잖아요. 근데 지금 4,000원, 5,000원 하죠. 자, 그럼 우리가 역으로 다시 1,000원짜리 김밥 시대가 올 수 있을까? 힘들다고 보고 있다. 그럼 왜 그러냐?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건데, 이 세상에 망고불변의 진리가 딱 하나 있습니다. 공급이 많으면 그 물건의 가치는 떨어져요. 갑자기 좀 다른 얘기해서 죄송한데, 우리가 경제학 언론을 보면 우리가 이제 마시는 물이 있어요. 이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잖아요. 근데 우리 생수 한 병에 한 1,000원 정도 한단 말이죠. 우리가
전혀 필요 없는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되는데 몇 억 한단 말이에요. 다이아몬드는 공급이 작은데 이 물은 공급이 엄청 많잖아요. 자,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공급을 만들어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? 돈이잖아요. 화폐가 너무 많이 공급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평당 예전에는 200, 300만 원이면 됐는데 지금 500만 원, 600만 원 두 배로 뛰어버리면 나중에 최후에 이제 분양을 할 때 분양가가 어느 정도 일정 이상 가버리면 이게 또 하나 어떤 가이드라인이 돼버리거든요. 부동산을 찾아올 역대급 위기. 일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부동산 PF. 건설업이 이제 많이 힘든 거예요. 시장 경제가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도 물론 있지만 경제하고 언론이 항상 그 두 개가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. 일부 건설사들이 만약에 좀 힘들어져서 업을 접게 된다 그러면은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. 나는 내 집 마련도 안 했고 그냥 월세 전세로 살고 있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건설 부동산하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난 상관없어 라고 하신 분들한테까지 간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거죠. 결정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주택이 공급이 안 되겠죠. 산업이 안 되면 공급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부동산은 안 되겠다.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기존에 있던 다른 건설사들까지 더 악영향을 미치겠죠. 역대급 위기라는 게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정말 양질의 좋은 주택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. 정말 장기적으로 되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오래된 집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죠. 서울이랑 지방 둘로 나누면 보통은 이제 서울을 추천하잖아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. 이건 좀 죄송한데 어쩔 수 없다. 서울이다.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규제책이 지방을 오히려 힘들게 하고 있어요. 2020년 8월에 뭐가 있었냐? 지방세법 개정을 해가지고 취득세 중과를 만들어요.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다 4%거든요. 뒤에 뭐 이것저것 보시면 4.6 정도가 나와요. 토지, 상가, 주택 다 그랬어요. 2008년 서브프라임, 2000년 금융위기 오면서 서울 수도권 시장이 안 좋아졌잖아요. 그래서 거래를 늘리려고 2014년 그때 박근혜 정부였었죠. 그때 취득세 감면을 해줬어요, 주택에. 그래서 4가 아니라 1에서 3%. 그래서 6억 이하면은 1%. 그러니까 내가 5억짜리 집을 산다. 그러면 5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취득세가 500만 원이 나가지만 해볼만 한 거죠. 4%면은 2천만 원이잖아요. 2천만 원 내는 거보다는 500만 원이니까 한번 사보는 거예요. 그게 2020년에 이제 계속 집값이 오르면서 그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 때였었죠. 그때 취득세 중과를 하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당연히 취지는 저는 100% 동감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취득세 중과 12%가 돼버리니까 5억짜리 집을 사면 이제 500이 아니라 6천을 내는 거예요. 와, 그러네요. 이제 못 사겠죠. 못 사죠.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늘리면 안 되겠다. 팔자. 대표님이 서울에 주택이 하나 있고 지방에 주택이 하나 있어요. 주택수를 줄이고 싶어요. 뭘 먼저 파시겠어요? 지방을 팔겠죠. 지방을 팔겠죠. 쌓이겠죠. 그럼 가격이 안 좋아지겠죠. 이래서 똘똘한 채가 돼버린 거예요.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 하나나 두 개를 가급적 강남, 중심지, 한남대교 주변, 경부고속도로 지금 제가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내가 만약에 좀 여력이 있어서 두 개를 살 수 있다. 그러면 서울의 중심지를 하나 사고요. 두 번째도 서울의 외곽 쪽을 먼저 사버려요. 그러니까 이제 거의 지방까지 잘 안 간다는 거예요, 순서가. 지방은 정말 힘들어요. 물건 쌓이고 있고. 취득세 중과를 풀어야 되겠습니까? 풀어야 되겠습니까? 저는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. 이거는 또 어떤 정책적인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윗분들이 잘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중요한 질문이긴 한데 부동산을 절세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? 네네. 일반적인 부동산 절세법 몇 가지만 얘기해 줄 수 있을지. 1분만 투자하면 1,000만 원 아낀다요. 곳곳에 지금 함정이 많이 있거든요.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처음에 취득세라는 걸 내고 가지고 있으면 부유세라는 세금을 내고 마지막에 팔 때 가장 큰 세금 양도세를 내는데 취득세도 중과가 들어가서 잘못하면 12%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부동산을 계약을 할 때 매수하기 전에 한 번, 팔기 전에 또 한 번. 왜냐하면 계약서 쓰면 바꾸기가 힘들거든요. 취득세 같은 경우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. 어떤 사람이 주택이 두 채가 있었어요. 분양권을 하나 삽니다. 소위 말해서 줍줍을 해요.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분양권이 나중에 집으로 준공이 되니까 취득세 중과니까 기존에 있던 집을 이제 팔려고 하는 거예요. 팔아야 1주택이 되니까. 그렇죠. 그래서 팔고 분양권이 주택 되니까 나는 1주택이니까 기본세율 1에서 3%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. 취득세 같은 경우에 2020년 8월 12일 개정이 되면서 해당 주택 분양권이 곧바로 계약서 쓴 날 취득세 주택수가 결정이 나버려요. 분양권을 취득할 때 그냥 3번으로 딱 세팅이 되는 거예요. 취득세는 딱 취득하는 그 시점에 결정이 나거든요. 그러니까 나중에 있었던 집을 먼저 판다 하더라도 이건 3번이기 때문에 비조정 8%, 조정 12% 들어가 버려요.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1, 2번을 팔았어야 돼요. 물론 이제 방법은 있죠. 세대 분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방법은 있는데 자녀한테 그 분양권을 세대 분리해서 넘겨버리는 거예요. 그런데 뭐 자녀가 없거나 미성년자거나 그러면 힘들거든요. 되게 조심해야 되고요.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.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란 말이에요.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주택수에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. 양도세에서도. 근데 또 그 날짜가
또 달라요. 너무 막 복잡한 거예요. 네. 다 따로따로 다 봐야 되는 거죠. 실제 케이스인데 어떤 분이 저희 이제 카페에다 질문 남겼는데 미분양 분양권을 사면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더라 부동산에서. 대출 청약에 있어서 주택수가 다르고 양도세도 주택수가 다릅니다. 네, 선생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? 그랬더니 양도세 비과세라는 거죠. 내가 주택이 하나가 있어요. 근데 미분양 이거 사면 주택수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2개나 샀대요.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는 미분양이고 그런 거 상관없이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그냥 주택수 다 들어가거든요. 너무 복잡하게 바뀌어 있으니까. 설상가상으로 이분이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. 세무사님한테 상담도 안 받고. 팔았는데 3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깨져버려요. 근데 더 황당한 거 뭐냐면 보통 우리가 집을 팔면 2개월 정도 있다 양도세 신고를 하거든요. 그럼 2개월 지나고 나면 거기서 한두 달 정도 지나서 세무서에서 보통 검사를 해요. 제대로 신고했는지. 그럼 토탈 3, 4개월 정도 되겠죠. 정확히 4개월 있다 연락받았어요. 그 사람이. 세무서에서. 팔고 나서 비과세 아니라고. 그래서 이제 그때 나간 돈이 1억이 넘어요. 이분 그거 하나로 1억을 날린 거예요. 매도 계약서 쓰기 전에 꼭 한 번 더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검증을 했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다들 바쁘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력이 없으세요. 공부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셔서 그런 것들을 네. 아는 거잖아요, 어떻게 보면. 비록 세무사 시험에 떨어졌지만 하루에 막 12시간, 13시간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일반인 분들이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